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그 5번째 이야기, 승자의 언어를 써라입니다. 사실 지나온 시간 동안 많이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그야말로 촉박한 시를 남겨두고 여러분들께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을 확인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 승자의 언어를 써라 입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실 때 보면은 문장을 상당히 조리 있게 이야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내가 깔끔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주어, 서술어, 그리고 부사하고 목적어를 어떻게 구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것을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봐왔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러워 보이고 사실 예쁘기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나쳐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제대로 구성해내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 단어가 나와야지 넌 합격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자꾸 안 나오고 문장은 예쁘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뽑을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에서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흠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승자의 언어입니다. 면접관도 윗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아랫사람도 있고요. 윗사람 또한 그 윗사람이 있습니다. 면접관은 전날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오늘 면접하는 질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전날, 전달, 전에 중요시 여겨왔던 기업의 이슈들, 그리고 본인이 만나왔던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것은 이제 기업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 밖에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들이 느꼈던 이슈들을 아마 풀어놓은 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어로 귀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그 리딩 그룹이 구사하는 단어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경쟁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껏해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중에서 만난 분들은 교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은 학교에 계시면서 전혀 비즈니스나 컴퍼니,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영리 기업인들과 만날 일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고, 또 별로 그다지 관심도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사해야 할 단어들은 상당히 기업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은 매우 아카데믹하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 같은 상황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붙여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요? 본부장이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저께도 뭐 어떤 한 검사님께서 본인이 어떤 사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 때문에 모 뉴스룸에 나와서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이 나왔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말 참 조리 있게 한다, 이 말씀, 이런 느낌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승자의 언어에 가깝겠죠. 자, 그러면 그 검사님보다 좀 더 언어가 승자의 언어에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바로 그 검사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언론인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업인들도 있고 뭐 법조인들 여러 가지 뭐 예술인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각양각색에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승자의 언어, 말하자면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고, 사실 제가 이 승자의 언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뭐 리딩 그룹이라서 뭐 기득권을 가진다 또는 권력을 가졌다 이런 느낌의 승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꼭 알면 승자가 되는 언어,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론인의 언어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언론인의 언어를 지향합니다. 이유는 그 언어가 가장 중립적이기 때문이죠. 즉 말하자면 가장 임팩트 있는 얘기를 가장 중립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바로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승자의 언어는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단어는 바로 언론인들이 쓰는 단어를 구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는 가장 척배에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취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잘 도와주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은 정말 내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잘못 얘기가 전달되면 뭔가가 좀 오해받을 수 있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다음 주가 면접이 아주 긴박한 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음 주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문장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이미 여러분들의 말주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내가 구성한 여기까지 완성된 말주변에 내가 어떤 단어를 장착시킬 것인가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면접에서 지금보다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언론인의 언어, 언론인의 단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답습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제가 드리는 주문이고,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이라고 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바로 포털에 있는 기사 검색 또는 기사 검색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검색 전에 나온 여러 가지 포털이 구성한 단어의 연속입니다. 사실 근데 거기 있는 단어나 거기 있는 문장은 상당히 휘발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강한 단어와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대중성이 강하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그 상황은 대중성이 강한 것을 요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숙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대중성이 강한 단어는 나중에 쓰시고, 여러분들이 보스가 됐을 때 쓰시고, 여러분들이 면접상에서 써야 될 단어들은 종이신문에서도 30면, 31면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란에 있는 칼럼과 기자 24시라든지 사설이라든지 나오는 기자들이 가장 세련되게 정화시켜 놓은 문장과 단어를 열심히 읽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문장을 넘겨버리시고 단어에 주안을 해서 계속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가십시오. 계속 단어에다. 그리고 그 단어를 추렴을 해서 줄여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단어를 구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단어로 만들어야 되고요. 버락 오바마가 물론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려고 재임을 하려고 했을 때 썼던 단어가 포워드죠. 물론 뭐 전진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지만 그 단어 하나를 썼기 때문에 재임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미국 정가에는 파다합니다. 나한테 이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써주는 사람만이 정치에서도 성공하고 기업에서도 성공하고 면접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어울리는 승자의 언어를 발췌하셔서 자주 반복해서 쓰신 후에 일주일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